서울의 빌딩 숲.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번화가 한편에 이아라 리 아츠라. 29살의 여인 박지영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 혹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쯤으로 보였을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수사팀 소속의 베테랑 언더커버 요원이었다. 코드네임은 블랙팬서. 그 이름처럼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움직이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범죄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삶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아침이면 조깅으로 몸을 단련하고 저녁이면 샌드백을 두드리며 전투 감각을 유지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최소한의 가구와 짐으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오직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을 뿐이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알 수 없는 점들과 선들이 어지럽게 그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곧 발을 디딜 미지의 세계이자 동시에 그녀의 다음 인물을 암시하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쓸쓸함은 그녀가 감내해야 할 고독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아라는 모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임무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위장 잠입을 연습하는 중이었다.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마치 벽의 일부인 양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그때 그녀의 예리한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앞좌석에 앉은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아라는 잠시 망설였다. 언더커버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섣부른 행동은 곧 자신의 정체와 임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정의감과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요동쳤다. 결국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남자의 손이 지갑을 막 빼내는 순간 아라는 마치 우연히 몸을 돌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스쳤다. 하지만 그 스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남자의 손목에 미세한 압력을 가했고 남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찔하며 지갑을 놓쳤다. 지갑은 소리 없이 노인의 무릎 위로 다시 떨어졌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라를 의심하지 못했다. 아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남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음 역에서 서둘러 내렸다. 노인은 지갑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아라는 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갑을 자연스럽게 집어 올려 노인의 옆자리에 살포시 놓아주었다. 노인은 뒤늦게 지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누가 떨어뜨려 주셨나. 정말 고마운 분이네. 노인은 중얼거렸지만 아라는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끌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익숙했다. 그때 노인이 무심코 지갑을 건네주던 아라의 손목을 스쳤다. 아라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문신이 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선명한 작은 흑표범의 실루엣이었다. 훈련 중 생긴 흉터와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녀의 코드네임이자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은밀한 표식이었다. 아라는 순간적으로 놀라 손을 재빨리 거둬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 문신이 그녀의 감춰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다.
노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흑표범 문신은 다시 옷 속에 감춰졌지만 아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이 어렴풋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평범한 가면 뒤에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얼마 후 아라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상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회색빛으로 가득한 보안이 삼엄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아프리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검은 다이아몬드와 총기로 뒤덮인 잔혹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이아라 경장,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국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남아프리카의 블랙 다이아몬드와 무기 밀매 조직인 둠스데이 갱을 와해시키는 작전이다. 이 조직은 최근 마약 유통까지 손을 뻗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자네의 능력을 믿는다. 코드네임 블랙 팬서로서 이 임무를 수행해주게. 아라는 테이블 위 사진들을 응시했다.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사람들, 피로 얼룩진 다이아몬드 원석,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 들린 소총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임무였다. 성공하면 국제범죄 조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지만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 낯선 대륙에서 그녀는 완전히 홀로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회의실을 나선 아라는 곧장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 어릴 적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언더커버 요원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행복과 인간관계를 빼앗아 갔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불에 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고통스러웠지만 이는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의식이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행위.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오직 현재의 임무만이 존재했다. 다음 날 그녀는 모든 개인적인 흔적을 지웠다.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가족과의 모든 연락도 끊었다. 가족들에게는 장기 해외 출장으로 둘러댔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제 그녀는 이아라도, 이아라 경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블랙 팬서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을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재정의되었다. 이 결단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걸어갈 외로운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장함과 함께 차가운 사명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남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아라의 피부를 따갑게 내리쬐었다. 그녀는 둠스데이 갱의 거점 중 하나인 외곽 도시의 낡은 항구에 도착했다. 이곳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곳으로 부패한 관료들과 범죄자들이 뒤섞여 활동하는 위험천만한 공간이었다. 아라는 자신을 아시아에서 온 신흥 다이아몬드 거래상 리나로 위장했다. 세련된 옷차림과 차분하지만 당당한 태도는 그녀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해 주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익힌 연기력과 뛰어난 관찰력을 이용해
갱단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아라는 갱단의 보스 사이라와의 접촉에 성공했다. 사일러스는 거대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잔혹한 인물로 그의 옆에는 항상 오른팔인 라데베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라데베는 사일러스만큼이나 냉혹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사일러스는 아라의 사업 제안을 들은 후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다. 그것은 갱단이 최근 손에 넣은 희귀한 블랙 다이아몬드를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하는 자리였다. 명백히 아라의 충성심과 능력을 동시에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거래는 항구의 허름한 창고에서 진행되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했다. 상대는 사일러스가 고용한 브로커였다. 브로커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렉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검수하는 척하며 능숙하게 가짜 다이아몬드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 아라는 이미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브로커의 미세한 손놀림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았고 순간적으로 손안에서 원석의 무게와 질감을 확인했다. 미세하게 달라진 촉감. 이 다이아몬드는 제가 찾던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아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브로커는 당황하며 얼굴색을 바꿨다. 무슨 소리요? 최고급 다이아몬드인데. 그는 시치미를 떼며 뻔뻔하게 나왔다. 당신 지금 나를 기만하려는 건가? 둠스데이 갱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래다. 그는 갑자기 격분한 척하며 아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아라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녀는 브로커의 손이 차에 닿기도 전에 몸을 틀어 그의 팔 안쪽을 빠르게 붙잡았다. 남자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아라의 손목 스냅에 의해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아라는 그대로 남자의 팔을 비트로 등에 붙인 채 가볍게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 뒤쪽을 걸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지만 아라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팔을 단단히 제압한 채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초 만에 일어났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의 움직임 같았다. 창고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일러스와 라데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일러스는 아라의 능숙한 제압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함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라데베는 아라의 민첩한 움직임에 경악하면서도 그녀의 능력에 대한 질투와 함께 알 수 없는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제가 원한 것은 정당한 거래입니다. 기만이 아니라요. 아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브로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브로커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더니 사일러스의 눈치를 살폈다. 사일러스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아라를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리나, 흥미로운 여자로군.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그의 말에는 칭찬과 함께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라데베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라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그는 알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아라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아라를 제거할 교활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라는 자신을 향한 라데베의 적대적인 시선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위험한 적이 그녀의 바로 옆에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아라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방에서 터지는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매서운 모래바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라데베의 잔혹한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아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정예요원이라는 사실, 그녀가 보내던 정보들, 그리고 그녀의 취약점까지. 그의 총구가 아라의 관자놀이를 겨누는 순간 아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임무 실패에 대한 절망감,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 어디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라데베는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사일러스가 곧 이 난장판을 정리할 테고 그때쯤이면 당신은 내 소유가 될 거야. 당신의 능력은 아주 유용하겠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이 가득했다. 그는 아라를 이용해 사일러스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아라는 그의 손아귀 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라데베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아라의 팔을 비틀어등 뒤로 꺾었고 그녀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았다. 모래가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러나 아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난장판이 된 암시장,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방향. 그녀는 찰나의 순간 라데베의 방심을 노렸다. 라데베가 사일러스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치는 순간 아라는 온몸의 힘을 모아 그의 팔을 강하게 비틀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라데베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놓치는 순간 아라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그의 권총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라데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래게 달려들었지만 아라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래밭을 박차고 튀어오르며 몸을 회전시켜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라데베는 비틀거렸고 아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모래 위로 쓰러뜨렸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도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라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시무시했다. 그녀는 라데베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눴다. 정보는 이미 전송됐어. 내 놈들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알려질 거야. 아라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결정적인 정보는 보내지 못했지만 라데베를 혼란스럽게 할 시간은 벌어야 했다. 라데베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라의 눈에서 사리를 읽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였다. 바로 그때 사일러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라데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일러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아라와 라데베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총격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오른팔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라데베를 처리하고 사일러스와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이 혼란을 틈타 탈출할 것인가?
그녀의 임무는 생포가 아니었다. 정보 확보와 생존이었다. 아라는 라데베를 강하게 밀쳐냈다. 그는 모래 위를 굴렀고 그 틈을 이용해 아라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암시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성, 그리고 폭발음이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어둡고 사람이 적은 곳을 향해 질주했다. 보안군과 마피아 조직원들이 뒤엉켜 싸우는 사이 아라는 혼란을 이용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긁히고 찢긴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탈출에만 집중했다. 사막은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그리고 총성과 함께 그녀의 뒤를 쫓는 발소리. 사일러스의 부하들이 그녀를 추격하고 있었다. 아라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의 폐는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맹렬하게 달렸다. 모래 언덕을 넘고 바위 틈을 비집고 나아갔다. 밤의 사막은 차갑고 잔혹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수시간이 흐르고 아라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차량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젠 희미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간신히 따돌린 것일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귀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희미한 불빛.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캠프가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천막들과 모닥불,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독특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사막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아라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숨겨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의 캠프였다. 그녀는 주저했다. 과연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이들을 피해 계속 나아가야 할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댔고 그녀의 시야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렬하고도 낯선 풀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미지의 땅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로 쓰러졌다. 그녀의 임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이 부족은 그녀의 적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될까? 사막의 밤은 침묵했고 아라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5장 미지의 조력자 아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딱딱한 흙바닥의 감촉,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낯선 풀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눈을 뜨자 어두운 천장이 보였다. 희미한 불빛이 천막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웠다. 마지막 기억은 라데베와의 사투, 그리고 미지의 부족 캠프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특히 다리의 통증이 심했다. 옆을 돌아보니 낡은 나무 그릇에 담긴 맑은 액체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치료해 준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이 천막은 넓고 단순했다. 한쪽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투박한 나무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위험한 곳인지 아니면 안전한 곳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천막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강렬했다. 그의 복장은 소박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노인은 아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친근함과 동시에 신비로움을 담고 있었다. 아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총을 찾았지만 허리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어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은 분명 평화로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아에게 물이 담긴 그릇을 건넸다. 아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갈증에 목이 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물을 마셨다. 물은 시원했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노인은 아라가 물을 마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아라의 상처를 살폈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아라는 그 부족의 보호를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음식과 약초를 제공했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아라는 점차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사막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있었다. 아라는 그들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언어는 마치 바람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대지의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한 부족민과의 만남은 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코모였다. 코모는 건장한 체격에 강렬한 눈빛을 가진 젊은 전사였다. 그는 아라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녀를 발견하고 캠프로 데려온 사람이었다. 코모는 아에게 부족의 전통과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라의 눈에서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의 침묵 속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둘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라는 코모와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밤하늘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다. 아라는 코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찰관이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띄엄띄엄 설명했다. 코모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비난의 기색 없이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서려 있었다. 코모는 아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이곳은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 블랙팬서. 그는 아라의 코드네임을 알고 있었다. 아라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부족은 대대로 사막의 비밀을 지켜왔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다. 코모의 말은 아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부족은 평범한 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코모는 아에게 부족의 오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막 깊은 곳에는 검은 심장이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돌이 존재하며 그 돌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이 그 돌을 노리고 있고
부족은 대대로 그 도를 지켜왔다는 것이었다. 아라는 그의 이야기가 자신의 임무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마피아가 노리던 죽음의 모래, 언덕의 비밀은 이 검은 심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아라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부족의 환대와 치료에 감사했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코모에게 자신의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모는 아라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아라에게 부족의 전통적인 무기를 건넸다. 날카로운 창과 활, 그리고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수했다. 그는 아라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갈 길을 알고 있다. 블랙팬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돕겠다. 코모는 아라를 부족의 가장 나이 많은 현잭에 데려갔다. 현자는 눈을 감고 명상하고 있었지만 아라가 다가오자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우주만큼 깊었다. 블랙팬서, 당신의 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어둠을 밝힐 빛이 존재한다.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도울 것이나 최종적인 시험은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자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그는 아래에게 사막의 지도를 건넸다. 그 지도에는 마피아의 비밀 기지, 즉 사일러스가 숨겨놓은 무기 창고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부족은 외부 세계의 악행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는 현자와 코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미지의 부족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마피아 소탕을 넘어 이 아름다운 사막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부족의 지혜와 코모의 강인함이 함께하고 있었다. 아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 다시 전장으로 나설 시간이었다. 사일러스와 라데베, 그리고 그들의 어둠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블랙팬서로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라는 다시 사막으로 나섰다. 부족의 도움이 있었지만 사일러스의 본거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현자가 준 지도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되어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뜨거운 낮에는 태양이 살을 태울 듯 내리쬐었고 밤에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사나운 야수들이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아라의 마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임무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위험에 빠뜨린 라데베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아라는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이었다. 계곡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에는 촘촘하게 감시 카메라와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사일러스의 비밀 무기 창고이자 봉어지였다. 아라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며칠 동안 그곳을 관찰했다.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 교대 시간, 그리고 내부로 드나드는 차량들을 면밀히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한 틈을 노렸다. 어느 날 밤,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렸고 바람 소리가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아라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부족이 준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민첩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경비병들의 시야를 피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사막의 유령 같았다. 훈련받은 특수요원으로서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경비병 한 명이 모래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형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냐? 그는 총을 겨누었지만 이미 아라는 그의 뒤로 다가서 있었다. 아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목을 감아 기절시켰다. 그녀는 그의 통신기를 빼앗아 무전 내용을 도청했다.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사일러스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기 창고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고 여러 겹의 철문과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아라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헤쳐나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무기 창고를 파괴하고 사일러스가 밀매하려던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복도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끊임없이 순찰을 돌았다. 아라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하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아갔다. 마침내 아라는 지하 무기 창고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 앞에 섰다. 이곳은 생체 인식 잠금 장치와 복잡한 전자회로로 보호되고 있었다. 아라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특수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들을 떠올렸다. 작은 도구들을 꺼내 잠금 장치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정교한 회로를 연결하고 끊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은 촉박했다. 삑삑삑 경고음이 울렸다. 아라는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경보가 울린 것이다. 젠장 그녀는 욕설을 내뱉었다. 사일러스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다. 경보음은 삽시간에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방에서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라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철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무기창고 내부는 거대한 지하 동굴 같았다.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최신형 자동 소총, 로켓 발사기, 심지어는 소형 폭탄까지 가득했다. 아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모든 무기가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을까?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창고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검은 심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블랙 팬서, 제 발로 찾아와 주셨군요. 라데베였다. 그는 한 무리의 무장한 경비병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일러스님께 당신의 머리를 바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군. 아라는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의 탐욕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거야, 라데베. 그럴까? 라데베는 비웃었다. 여기서 죽는 건 당신이 될 텐데. 그는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아래에게 달려들었다. 아라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부족이 준 창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블랙 팬서였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는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첫 번째 경비병이 총을 겨누었지만 아라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틀어 그를 방패 삼아 다른 경비병들의 총알을 막았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녀는 창을 휘둘러 여러 명의 경비병들을 동시에 공격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했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부족에게 배운 전투 기술과
특전사 시절의 노련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 비명,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아라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 명씩 적들을 쓰러뜨렸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총을 난사할 뿐이었지만 아라는 적들의 움직임을 읽고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라데베는 아라의 전투 능력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저 정도로 강할 리 없어. 그는 분노에 차서 직접 총을 들고 아에게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아라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라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고 상자를 발판 삼아 높이 뛰어올랐다. 그녀는 공중에서 창을 던져 라데베의 팔을 정확히 관통했다. 그와 라데베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라는 착지하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내 등을 칼로 꽂았을 때부터 난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아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라데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정보는 어디 있지? 사일러스의 모든 계획과 검은 심장에 대한 정보 말이야. 아라는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라데베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건 사일러스의 금고에 있어.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직 그만이 열 수 있는 곳이지. 바로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기지 전체를 흔들었다. 뭐야? 라데베가 소리쳤다. 아라는 직감했다. 사일러스인가? 지하 기지의 천장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사일러스가 이 기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증거를 인멸하고 아라와 라데베를 모두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아라는 라데베를 내팽개치고 무기 창고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사일러스의 금고를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지하 기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아라는 파편과 먼지 속에서 마지막 사투를 준비했다. 그녀의 뒤에서 라데베의 절규가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진정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지하 기지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천장에서 굵은 바위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고 통로 곳곳에서는 파이프가 터지며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라는 라데베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사일러스의 금고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기지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사일러스가 이 모든 것을 지우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거대한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평범한 문이 아니었다. 두께가 좋기 1미터는 되어 보이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여러 개의 거대한 잠금 장치가 겹겹이 채워져 있었다. 이 철문이야말로 사일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숨겨둔 곳임이 분명했다. 아라는 지체 없이 해킹 도구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집중했다. 폭발음이 기지 전체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복잡한 회뢰만 고정되어 있었다. 슉, 슉, 슉. 간신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안으로 열렸다. 그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중앙에는 빛나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금고안은 예상외로 단출했다. 수많은 무기 대신 정교하게 제작된 유리 상자 안에 놓인 검은 돌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다.
검은색이었지만 빛을 머금은 듯 미묘하게 반짝였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부족민들이 말했던 검은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데이터 서버와 수많은 서류 파일이 쌓여 있었다. 사일러스의 모든 범죄 행각과 밀매 루트, 그리고 그의 검은 제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었다. 아라가 데이터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놀랍군. 블랙팬서. 죽음의 모래 언덕에서도 살아남더니 내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오다니. 사일러스였다. 그는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폭파장치의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끝이야, 사일러스. 아라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이 검은 심장도 본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사일러스는 비웃었다. 어림없다. 이 기지와 함께 모든 것을 묻어버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 덕분에 계획이 좀 바뀌었군. 너와 이 검은 심장, 그리고 내 모든 비밀은 영원히 이 사막 깊은 곳에 묻힐 것이다. 그는 리모컨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기지 전체가 다시 한번 심하게 흔들렸다. 천장에서는 더 큰 바위들이 떨어져 내렸고 곳곳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아라는 사일러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사일러스는 노련한 상대였다. 그는 아라의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몸을 비틀어 피했고 총을 휘둘러 그녀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아라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에게 달려들었고 둘은 뒤엉켜 금고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이었다. 아라는 부족에게 배운 맨몸 격투 기술을 활용해 사일러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사일러스는 힘과 무자비함으로 아라를 몰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차 쓰러뜨렸다. 아라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기지는 점점 더 격렬하게 붕괴되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금고 입구를 막아버렸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일러스는 비릿하게 웃으며 아라를 노려보았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너도. 이 빌어먹을 검은 심장도 나와 함께 여기서 불타버릴 것이다. 그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다. 아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온몸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고 리모컨은 그의 손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일러스가 리모컨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아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쇠붙이를 집어들고 그의 심장을 향해 던졌다. 크악! 사일러스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쇠붙이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라는 빠르게 달려가 리모컨을 발로 짓밟아 부셔버렸다. 끝났어. 아라의 목소리는 힘없이 울렸다. 사일러스는 숨을 헐떡이며 아라를 노려보았다. 네, 놈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고 그는 축 늘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사일러스의 검은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기지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그녀가 들어온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라는 필사적으로 서버에서 자료를 복사하고 검은 심장을 안전하게 챙겼다. 하지만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사일러스의 시체를 지나 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다. 사방은 무너지는 소리와 먼지로 가득했다. 산소가 부족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라는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사방이 거대한 바위들로 막혀 있었다. 희미한 빗줄기가 천장의 작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탈출구는 아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임무는 완수했다. 사일러스는 죽었고 그의 범죄 증거와 검은 심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가족들의 얼굴,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코모의 얼굴, 부족의 현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 그녀는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할 운명인 듯 했다. 바로 그때 작은 틈새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블랙팬서 괜찮나? 코모의 목소리였다. 아라는 눈을 번쩍 떴다. 희미한 빗줄기 너머로 코모의 얼굴이 보였다. 그와 부족민들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들은 천장의 작은 틈새를 통해 그녀에게 밧줄을 내려주었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아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았다. 그녀는 복사된 데이터가 담긴 장치와 검은 심장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올라갔다. 무너지는 기지 속에서 코모와 부족민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하기지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보며 아라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붕괴된 기지 잔해를 뒤로하고 아라는 부족민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코모와 부족의 현자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모닥불은 따뜻한 빛을 발했지만 아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사일러스의 제국을 무너뜨렸고 검은 심장을 되찾았으며 그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것이 그녀를 지독히 지치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라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가득했다. 그녀는 홀로 모닥불 옆에 앉아 손에 들린 검은 심장을 응시했다. 검은 돌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에너지는 그녀의 지친 영혼에 위안을 주는 듯 했다. 그녀는 이 돌이 단순한 광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부족의 전설처럼 이 돌은 사막의 균형이자 생명 그 자체였다. 코모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블랙팬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코모, 내가 무엇을 위해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싸움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공허함과 상실감뿐이었다. 코모는 아라의 손에 들린 검은 심장을 가리켰다. 이 돌은 우리의 심장과 같다. 당신은 우리 부족의 심장을 지켰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심장을 찾아야 한다. 그는 아라의 눈을 응시했다.
진정한 용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는 것이다. 그의 말은 아라의 가슴속 깊이 울렸다. 그녀는 사막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는 이 부족을 통해 진정한 인류애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코모아 부족민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현잭에 작별 인사를 고했다. 현자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예언 속 검은 표범이었다. 당신의 희생과 용기는 이 사막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사막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아라는 부족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사막을 떠났다. 그녀는 확보한 데이터와 검은 심장을 들고 가장 가까운 도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곧바로 본부에 연락을 취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사일러스의 검은 제국은 송두리째 뽑혔고 그들의 악행은 전 세계에 드러났다. 라데베는 결국 체포되어 모든 죄를 응당하게 치렀다. 시간이 흘렀다. 아라는 임무를 완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수작전 임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관으로서의 경험과 부족에게 배운 지혜를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심장을 부족에게 돌려주었지만 그 돌이 상징하는 평화와 균형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 노력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아라는 여전히 아프리카와 한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단체는 성장했고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블랙팬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막의 어머니라 불렸고 그녀의 이름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그리고 코모, 그는 가끔 아렉에 편지를 보냈다. 부족의 소식과 사막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은 편지였다. 아라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여전히 그 사막에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사막의 메아리는 그녀의 삶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찜질방에서 여군 출신 경찰을 희롱했던 깡패들의 이야기가 아프리카 대륙의 거대한 마피아 조직과의 전쟁, 그리고 한 여인의 치열한 내면 성장기로 이어지는 여정. 아라의 용기와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처럼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